자, 맞춤법 이런 애들은 한번 읽어봐, 얘들아. 지금 읽어보는 건데 부사에서 이로 나는 거랑 이로 적고요. 히로 나는 거는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만 적는데요. 분명하게 이로 적을 때는 소리대로 이만 적어주는 거고요. 이나 히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때는 히로 적어준대요. 이런 조건들도 맞춤법에서는 정리하고 있어요. 간간히. 그리고 여기서 처벌하는 거는 겹쳐 있는 거예요. 겹친 말. 겹친 단어. 겹칠 때는 항상 이로 써주면 돼, 얘들아. 겹칠 때는. 그리고 시옷 받침지도 이를 쓰면 돼. 깨, 끝, 희가 아니라 이예요. 요거는 이제부터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요. 이런 애들은. 자, 비읍 불규칙 용어는 가볍다, 비읍 받침으로 끝날 때는 이로 쓰면 돼요.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어 뒤에요. 하다, 갓하다, 길하다, 못하지? 그때는 이로 쓰는 거예요. 부사 역시도 이로 써주면 돼요. 이로 쓸 수 있는 이 5가지 조건은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커서 굳이 이거를 처음부터 강조는 안 했는데 이나 히를 구분하는 문제는 상당히 기습적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 그럼 이는 이 5가지 조건 정리해 주시고요. 안 어려워. 안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그냥 정리만 하면 돼. 히는 하다가 붙으면 돼. 급하다, 딱하다, 족하다, 엄격하다. 그때 히로 적어주면 돼요. 또 하다가 붙을 때 히가 결합해서 부사가 되면은 익히, 특히, 급하다, 급히 이럴 때는 히로 붙여주면 돼요. 마땅하다, 마땅히. 마땅하다가 마땅히로 돼야 되겠지. 왜 하다가 붙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도 히로 붙여주면 돼요. 안 어렵지? 어렵니? 얘들아 요거 2개 지금 푸는 순간 하나만 외우던가 히만 외우던가. 하다가 붙을 때만 히로 적고 걔가 부사가 될 때는 히로 적는다.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는 답은 4번이에요. 자, 왜냐면 요 가해 규정, 여기서 나오는 가해 규정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고 둘 다를 지금 연결해주고 있잖아. 근데 요 니은은 읽기의 효율이라는 거는 서로 잘 이해하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자. 이해하기 위해서 어법에 맞게 적는다. 그러면 가는 어디가 틀렸어? 표음 문자죠. 표음 문자예요. 표음이라고 적어주고. 자, 기억을 적용하는 단어는 꽃밭은 소리대로 적은 거 아니지? 그리고 니은은 발음이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발음이 같은 경우 달라지니까. 자, 늙어를 늙어로 적용해야 되니? 아니에요. 기억을 적용해야지. 이렇게 적을 거면 소리대로 적은 거니까. 안 어렵을 거예요. 자, 12번. 나에 대해서 이나 히를 쓸 때에 대한 문제니까 그대로 읽으면서 할 때는 답은 4번으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꼼꼼하다라고 붙일 수 있어서 그래. 꼼꼼하다라는 단어가 가능하지? 그때는 꼼꼼히라고 적어주면 돼요. 꼼꼼히가 아니라 꼼꼼히 해야 돼요. 하나만 외워주면 되죠. 그러니까 하다. 이 하다를 붙일 수 있으면 히를 붙여준다. 넘어가서 15번 문제. 여기 맞춤법.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까지 내고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천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언제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그 이유는 우리 의문의 변동이지. 자, 의미일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형태대로 적는 거예요. 언제? 본뜻에서 유지되고 있으면. 근데 유지되지 않았을 때 본뜻과 멀어지면 소리대로 적는 거죠. 자, 15번 문제 답은 여기서 단어 찾아주면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네. 1항의 밑줄친 내용은 어법에 맞게 적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다, 맛, 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소리대로 안 적고 형태소를 그대로 밝혀서 적어주는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기억과 니은의 예를 연결해 주세요. 자, 5항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소리 그리고 같은 음절이 겹쳐서 나는 경우 된소리 적지 않다. 이거
우리 이유 알지? 예사소리와 예사소리의 결합은 된소리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 가끔. 가끔은 왜 끔자로 나는지 몰라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아? 된소리 되기 조건 아니잖아. 근데 똑똑히는 자 똑똑히라고 할 때는 이거 16번에 잠깐만 16번이 똑똑히 똑 자체가 원래 된소리잖아. 똑똑히가 아니라 이렇게 적으면 더 이상하지. 그리고 여기서도 보자. 똑똑하다지. 똑, 똑, 하, 다. 하다를 붙일 수 있으니까 히를 붙였다라는 게 또 보이죠? 하나씩 조금씩 넓혀가면 되는 거예요. 맞춤법도. 얘는 원래부터 똑똑이잖아. 질문. 가끔. 자, 여기서 가끔은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예요. 우리가 가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을 거야. 근데 여기 끔이라고 나오지. 가끔이라고 할 때 이게 된소리 되기 조건일까? 아니지. 어디에도 안 들어가지. 된소리 되기 조건 어디에도 안 들어가요. 1번 예사소리, 예사소리부터 4번까지 조건. 그래서 그냥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소리대로 적는다. 여기서 얘기했던 뚜렷한 까닭 없이 날 때는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기역과 디귿 받침 내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치는 경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치는 똑똑은 그대로 똑똑이라고 적는 거죠. 원래 가끔이라는 단어, 우리가 요 끔이라는 요 된소리가 옛날에 된소리가 별로 안 났거든? 과거에는 된소리가 별로 없었어. 중세국어에서는. 근데 어느 이유에서인지 된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때는 된소리 대기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안 써도 되는데 설명 없을 때만 쓰는 거예요. 어깨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야. 요 된소리를 우리는 이게 왜 된소리가 나지? 된소리 나는 조건은 아닌데. 아빠도 마찬가지야. 왜 아빠가 이게 빠 소리가 나지? 아바 이건데. 그때는 된소리 대기 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빠 소리, 깨 소리 그대로 적어준다. 듬뿍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듬뿍. 이것도 어간의 미음인가? 아니지? 어간의 미음이 아닌데도 뿍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듬뿍 적어줘야 돼요. 자, 넘어가서 19항의 기역과 미음이네. 19항을 보면은 음이나 음이 붙여서 명사 원형을 밝혀 적어주세요. 의외로 된 것은 품사로 바뀐 것도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음이나 음이 아닌 외에는 그냥 원형 밝혀 적지 않는데요. 자, 5번 답은 5번이죠. 웃다. 이게 음이 붙어서 된 거죠. 근데 이 쇠는 쇠, 붓 플러스 이예요. 쇠, 붓, 이. 그렇죠? 근데 얘는 요 이가 이나 음이 붙은 거잖아. 그래서 쇠붓 이로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또 발음도 쇠붓치로 나긴 하지. 무슨 소리? 국외음화. 국외음화 된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형태 그대로 밝혀서 적는 거예요. 나머지 요 중은 맛 플러스 옹이고요. 막에는 막 플러스 애고요. 넘어는 넘 플러스 어고요. 귀거머리는 귀, 먹 플러스 얼이에요. 그 외에 이 아닌 이나 음이 아닌 애들이 붙을 때는 그냥 소리대로 써준다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간 거라서 그냥 소리대로 쓰면 돼요. 얘네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18번.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거 파생어지. 하늘 플러스 하늘이네. 합성어죠. 서로 플러스 서로네. 합성어죠.
손과 발 합성어고요. 소나무 합성어네요. 답은 1번.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는 여러분들 그 사이스토리 규칙 할 때 중요해요. 사이시옷 표기할 때도. 자, 19번에다 홀쭉이를 이해한 것 23번 봅시다. 23번 보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구에 이가 붙어 원형을 밝혀 적는다. 홀쭉하다네. 홀쭉하다. 그러면 하다를 붙일 수 있어요? 홀쭉 하다를 붙일 수 있으니까 원래는 이를 붙여서 명사가 된 것이에요. 명사로 본 거네요. 홀쭉하다가 가능한 경우이다. 맞죠? 어근에 전미사가 붙는 경우도 맞고요. 거리다, 홀쭉거리다, 홀쭉거리다 안 쓰지? 얘들아, 홀쭉거리다 안 쓰지? 홀쭉이로 쓰면은 어근이 홀쭉이가 된다. 답은 4번이 되겠다. 홀쭉이 어근으로 된다. 그래도 어근은 홀쭉이야. 홀쭉. 홀쭉 이게 어근이에요. 이를 붙여서 품사가 바뀌어주는 경우고 19번의 답은 4번. 20번에도 띄어쓰기, 얘들아 띄어쓰기 중요하죠. 친척은 않을 수가 없었다. 얘네들을 1 띄어쓰기, 2의 띄어쓰기 규칙을 정리해 주세요. 친척이라고 할 때는 체언이고요. 뒤에 은은 조사예요. 그래서 얘들은 붙여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 41항에 나와 있고 의존명사의 수, 잠깐만 이게 밑에 여기 있지? 조사 낱말에 붙여준다. 41항에 나와 있죠? 자, 요 수는 의존명사죠? 의존명사는 여기 42항에 나와 있어요. 의존명사. 수는 의존명사다. 그리고 가는 조사지. 요렇게 또 붙여줘야 돼요. 의존명사 가는 붙여 써주세요. 라는 이 원칙을 적용해주면은 띄어쓰기에 관해서는 요 공식 하나 정리해 주시라고 했어요. 반영어, 띄어쓰고, 체언, 조사, 붙여쓰기.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 뒤에 가서 맞춤법 1항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 적는다.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는 붙여주세요. 의존명사 띄어주세요. 단이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주세요. 의존명사니까. 단, 순서, 서수, 순서사, 순서수사 혹은 숫자, 10 이런 것들 붙였을 수 있다. 자, 두음 법칙도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니은 모음과 니은 뒤에서는 얘네들은 율이 된다. 요거까지도. 자, 1항을 담보했습니다. 설명으로 맞지 않은 걸 골라주세요. 답은 1번이겠죠. 이렇게 표기한 것이 원칙이겠군.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왜? 어법에 맞게 적어야지. 어법에 맞게 적어줘야 되니까요. 소리대로 얻기 어려운 예도 있고 그래서 어법에 맞게 적어줘야 되겠죠. 바람과 물보라는 소리 다는 대로 표기하는 거지. 짤막 이거는 원형 밝히지 않는 거예요. 묻엄은 원래 이렇게 묻 플러스 엄이거든. 짤막하다는 짧다에서 온 거겠지? 짧다. 원형 밝히지 않았어요. 자, 거른이 이렇게 활용할 때는 원형을 밝혀 적어줘야 되겠죠? 어간과 어미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넘어갑시다. 자,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22번 문제 중요해요. 이건 꼭 맞아야 돼. 답은 2번. 맞는 건 2번이에요. 그럼 1번은 틀렸네.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여기 띄어 써줘야 되지. 풀은 바람에 살랑살랑 나부낀다. 3번은 열무 30단이에요.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우리 띄고 엄마예요 또. 명사하고 명사잖아. 단어와 단어는 띄어 써줘야 되니까. 자, 놀이공원은 합성어니까 한 번에 붙여 써도 되는데 갈 때마다는 붙여줘야지. 얘는 의존명사니까.
회전 목마를 탔다. 시작 종이 치는 줄도 모른다. 시작하는 종이죠. 시작이란 명사와 종도 명사니까 띄어 써줘야 되고요. 치는 줄도 여기도 띄어 써줘야 되고요. 모르고 배드민턴을 쳤다. 자, 이런 문제들 잘 정리해 주세요. 3장의 11항이래요. 3장의 11항, 이 두음법칙, 열율에 대한 얘기예요. 두음법칙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볼까? 리을과 니은이 첫 소리에 오는 것을 꺼려서 안 나는 것, 혹은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현상. 열율은 모음과 니은 소리 뒤에 얘네들을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황금 비율 이렇게 됐죠. 황금 비율, 열율. 그러면 아닌 애들은 진압, 률, 경쟁, 률. 왜? 이응이 왔잖아. 기억이 왔잖아. 출산율, 검결열 이렇게 쓰여야 돼요. 안 어렵지? 자, 24번 답은 3번입니다. 자, 니은 체에 받쳐서 받치다 라는 거죠. 받치다. 받치어가 축약이 된 거네요. 여기서는 지금 또 디귿 붙이다죠. 또 미음의 든지 선택의 어미예요. 얘네들 헷갈릴 때는 붙이다가 붙이다라는 단어랑 다르죠. 그리고 던지는 회상을 나타내주는 회상의 종결어미예요. 자, 조림이지. 반찬으로 됐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잖아. 조림으로 바꿔야 돼. 쌀을 깨끗하게 씻어 솥에 안쳤다. 솥에 안쳤다 이 안이 아니라 안쳤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안치다예요. 안치다. 기본형은 안치다예요. 밥을 안치는 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에 밥을 앉게 하는 게 아니잖아. sit down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기호가 리을은 틀렸어. 이 정도 하면은 맞춤법 내용도 다 됐네.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